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오늘 8월 CPI가 발표가 됐죠. 1년 전보다 5.3% 상승을 했는데요. 시장의 예측치는 5.4%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도 5.4%였죠. 그래서 예상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였고, 또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CPI는 4% 상승을 했고, 이거는 시장의 기대인 4.2%보다 마찬가지로 약간 낮은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6월을 정점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진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페드의 장기적 목표 인플레이션인 2%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테이퍼링 지연의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은 아마도 올해 안에 실시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둔화가 된다면 금리 인상 시기는 확실히 지연시킬 수가 있겠죠. 현재 일반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금리 인상 시기는 2023년부터인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2022년부터 조기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게 유지된다면 확실히 시장에는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시장은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시장은 기대보다 낮았던 CPI로 인해서 장 초반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역시나 9월에 전반적으로 디프레싱 되어 있는 시장 분위기를 이기지는 못했고 뒤로 갈수록 흘러내렸습니다. 아마 9월은 계속 이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 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의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우선 코인베이스를 비롯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주장을 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의 상당수가 증권과 거의 마찬가지인데 코인베이스는 증권거래소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비난을 했고, 또 소수의 암호화폐만이 상품으로 분류가 가능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증권으로 분류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SEC는 지금 계속해서 거래소를 비롯한 암호화폐 관련 산업을 자신들의 규제 하에 넣으려고 시도 중이죠.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는 암호화폐들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오히려 SEC의 규제에 포함이 되게 된다면 제도권에 편입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소식이 있었지만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오늘 시장 흐름을 생각했을 때 딱히 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오퍼링을 발표한 이후에 강력하게 상승하던 주가에 제동이 걸렸던 C 리미티드가 오늘 3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제가 오퍼링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오퍼링을 주기적으로 하는 게 사실 거의 당연한 수순이고요. 그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희석되기 때문에 분명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회사가 그만큼 현금을 확보하고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결코 나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로 주가가 하락할 때가 오히려 주식을 매수하기 가장 좋은 찬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죠. 네, 그리고 오늘 역시 화두는 애플이죠. 애플이 최근 이중 악재가 있었죠. 우선은 법원에서 애플의 자체 결제 수단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이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민주당이 자사주 매입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 것도 미국 기업 중 최대의 자사주 매입 기업인 애플에게는 악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는 그래도 주가가 선방을 했는데 이유는 오늘 신제품 발표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벤트가 끝나면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이전 박스권 때까지 다시 돌아온 상황이고요. 다만 추세 지지선은 아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애플이 여러 가지 신제품을 발표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애플 TV 플러스에서 애플의 오리지널 시리즈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드 레소처럼 크게 히트한 작품도 소개를 하고 또 새롭게 런칭할 오리지널 시리즈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소개를 했고요. 이는 애플이 향후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에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고요.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넷플릭스와 로크가 오늘 둘 다 비슷한 정도로 하락을 했는데 이게 오늘 단순히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애플 탓일 가능성도 있죠. 또한 신형 아이패드와 아이패드 미니도 소개를 하면서 저가 태블릿 시장에도 굉장히 힘을 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오늘 애플워치 시리즈 7이 발표가 됐는데 기술적으로야 당연히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애플 기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니까요. 중요한 거는 오늘 애플이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라는 피트니스 서비스를 굉장히 강조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전체 이벤트의 거의 3분의 1은 피트니스 플러스를 설명하는 데 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장시간 동안 어필을 했는데요. 현재 원격 피트니스 시장과 원격 헬스케어 시장이 다들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죠. 그래서 애플워치와 자체 서비스를 연계해서 이 두 가지 시장을 모두 노리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강하게 느껴진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펠로톤 같은 기업에는 애플이 직접적인 경쟁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직까지는 헬스케어 시장에는 발만 좀 걸치고 있는 듯한 모습이긴 한데 분명 미래에는 헬스케어 시장에도 강력하게 진출을 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펠로톤이 오늘 하락을 했고요. 텔라닥 역시 특별한 뉴스가 없었음에도 오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텔라닥은 현재 지지선인 $130가 깨지기 직전인데 여기가 돌파가 되면 기술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애플이 진입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산업의 리더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별로였는데 이게 애플 때문인지 아니면 오늘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지 조금 궁금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결정적인 건 결국 아이폰 13의 발표였죠. 그래서 신형 아이폰은 기술적으로 당연히 더 좋아졌는데 자세한 내용은 테크 채널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예정대로 9월 달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폰은 늘 첫 출시하는 그 시점에 주문이 가장 많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폰이 7월부터 9월까지 분기에 실적에 포함이 된다는 게 작년과는 다른 점이고요. 이번에 신형 프로세서를 무려 기존보다 30% 정도 가까이 더 주문을 했다고 하니까 그만큼 작년보다 아이폰이 많이 팔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근데 다시 한번 느끼지만 애플의 강점은 결국 기계가 아니고요. 이 모든 게 하나의 생태계 안에 다 녹아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기계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각각의 기계는 이 생태계에 접속하기 위한 입장권에 불과하죠. 우리가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살 때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티켓을 사는 게 아니라 그 공연을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애플도 생태계와 라이프 스타일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런 버핏이 애플을 더 이상 IT 기업이 아니라 코카콜라와 같은 필수 소비재 기업으로 보고 최대 비중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주가 흐름이 안 좋았고 또 지난번 박스권까지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다시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약한 주가 흐름을 이어갈 텐데요. 결국 이런 기간이 주식을 더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애플이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강요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애플의 실적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 기업 실적과 연관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향후 실적 발표되는 것들을 봐서 이게 어느 정도 기업에 타격을 주는지는 분명히 판단을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애플을 생각했을 때는 현재 조정도 지나고 보면 좋은 매수 타이밍에 불과한 것이 될 거라고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어제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말아 올렸다면 오늘은 반대로 주가가 $754까지 올라갔다가 주가가 강하게 밀려 내려오면서 $736까지 밀렸다가 또 막판에 그걸 다시 말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큰 의미가 있는 움직임까지는 아니었고요. 또 다른 새로운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지난 중력권의 지지선은 여전히 지키고 있고요. 또 테슬라는 나스닥이 1% 하락하면 원래 2%
하락했던 모습을 생각한다면 오늘 결국 양전으로 말아 올린 거는 오히려 주가가 좋았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오늘 또 NHTSA에서 테슬라에게 딴지를 걸었죠. 그래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의 안전을 조사하기 위해서 다른 12개의 대형 자동차 메이커의 자율주행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 분석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 뭐 저 업체들에게 데이터를 받는다고 해도 뭘 비교 조사하겠다는 건지도 의문이고 비교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도 의문인데요. 어쨌든 테슬라에게는 이런 뉴스는 늘 퍼드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오늘 테슬라 주가가 강세를 보이다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인 원인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결국 NHTSA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의 우수성을 손수 입증해주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기가 베를린 관련된 뉴스도 있었는데요. 기가 베를린은 현재 배터리 공장을 지으려고 하죠. 그런데 배터리 공장 건설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창고 건물로 신고를 하고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배터리 공장 건설 예비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배터리 공장으로 용도에 맞게 추가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고요. 일단 기가 베를린은 현재 민간의 이의 신청 절차까지 모두 끝난 상태고 이제 한두 달 정도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은 빠르면 10월, 늦어도 올해 안에는 최종 허가가 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기가 텍사스와 기가 베를린이 오픈이 되게 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거의 2배 증가한 150만 대의 자동차를 인도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 시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9월 시장은 지금 나쁘지만 않아도 감사해하는 분위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좀 안 좋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일단 요런 날 정도만 계속된다 하더라도 무사히 통과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시장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오늘도 열심히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